2026년 2월 28일 테헤란의 밤하늘이 화염으로 뒤덮였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최고 핵심 두뇌들이 벙커버스터 폭탄에 의해 생매장되는 그 끔찍한 순간, 레바논 산악지대에 비축된 15만 기의 헤즈볼라 로켓은 철저하게 침묵했다. 40년 동안 중동 전체를 인질로 잡았던 이란의 무적 방패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참수 작전은 단순히 몇몇 장군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아니다. 이것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테헤란의 군부 엘리트들이 종교적 신념처럼 떠받들던 이른바 전략적 중심 교리의 완벽한 파산을 의미한다. 이란의 지정학적 생존 방식은 언제나 치명적이고 교활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피를 흘리는 대신 주변국들을 거대한 전쟁터로 만들었다. 레바논의 거리를 전초기지로 삼고 이라크의 혼란을 방패로 삼았으며 예멘의 빈곤을 무기화했다. 적국이 이란 본토를 타격하려면 먼저 지중해 연안부터 페르시아만까지 겹겹이 둘러쳐진 시아파 민병대의 불의 장벽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 교리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2026년의 현대전은 낡은 교리가 예상하지 못한 잔혹한 법칙을 증명했다. 과거 가셈 솔레이마니 장군이 설계했던 대리전 네트워크는 적군의 지상군 진격을 막아내는 데는 탁월했지만 우주에서 쏟아지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첨단 스텔스 폭격기의 융단, 폭격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전략가들은 더 이상 시리아의 폐허나 레바논의 복잡한 시가지에서 이란의 그림자와 소모전을 벌일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15만 기의 로켓을 하나씩 요격하는 대신 그 로켓의 발사 버튼을 통제하는 테헤란의 뇌신경을 직접 도려내는 가장 잔인하고 효율적인 수술을 선택했다. 2025년 6월 21일간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가 사망했을 때부터 이 핏빛 붕괴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그리고 2026년 2월 말 그의 후임자인 모함마드 파크푸르마저 산산조각 나면서 저항의 축은 완벽한 마비 상태에 빠졌다. 뇌세포가 파괴된 거대한 문어는 아무리 굵고 위협적인 촉수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그저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무기력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흩어져 있던 수만 명의 대리군들은 중앙의 자금줄과 작전 지시가 끊기자 하루아침에 방향을 잃고 각자의 생존만을 도모하는 오합지졸의 군벌로 전락해 버렸다. 역사적으로 모든 거대한 제국들은 변방의 국경을 넓히는 데 집착하다가 정작 제국의 심장부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여 멸망했다. 이란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시리아 내전이라는 거대한 고기 분쇄기에 자국 민중의 피 같은 자본과 무기를 쏟아부어 50만 명이라는 끔찍한 사망자를 낳았고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연명시키는데 집착했다. 그들은 베이루트에서 바그다드 그리고 사나에 이르는 4개의 아랍 수도를 통제한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이 허황된 영토 확장은 이란 본토의 안보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적들의 공격 명분을 극대화하는 거대한 관역판을 테헤란 한복판에 그려넣은 꼴이 되었다. 대리전이라는 기형적인 전략은 주변국들의 주권과 수천만 명의 일상을 잔혹하게 파괴하며 이란에게 잠시나마 중동의 패권국이라는 달콤한 착각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전쟁의 룰이 바뀌고 직접 타격의 시대가 열리자 그들이 쌓아 올린 저항의 축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이제 이란의 군부 수뇌부들은 폐허가 된 주변국들의 잔해 뒤에 숨을 수 없게 되었다. 15만 기의 로켓은 고철 덩어리가 되었고 맹신했던 방패는 주인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올가미로 변해버렸다. 중동을 불태웠던 그 끔찍한 불길은 이제 모든 방어막을 뚫고 그것을 처음 지폈던 테헤란의 심장부를 향해 맹렬하게 역류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는 이란이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한 대리전 네트워크가 연쇄적으로 붕괴된 핏빛의 시간이었다. 9월 레바논의 지배자 하산 나스랄라가 폭사했고 10월에는 하마스의 심장 야히야 시누아르가 이스라엘의 작전망에 걸려 제거되었다. 그리고 12월 이란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 보급로이자 지정학적 교두보였던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마저 반군에 의해 완전히 전복되었다. 테헤란의 막대한 자금과 50만 명이라는 끔찍한 민간인 희생을 제물로 바치며 지켜냈던 시리아의 영토는 하루아침에 통제 불능의 진공 상태로 빠져들었다. 2026년 초 예멘의 후티 반군마저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지휘체계가 마비되면서 저항의 축은 사실상 형체만 남은 유령으로 전락했다. 테헤란의 수뇌부가 폭격을 맞으며 가장 절실하게 구원을 요청해야 할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맹신했던 외곽의 방어선은 이미 흔적도 없이 증발한 뒤였다. 이슬람 혁명이 낳은 가장 잔혹한 역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한다. 1979년 이란의 혁명 세력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전 세계 이슬람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들이 레바논과 이라크 그리고 예멘에 뿌린 시아파 민병대라는 독버섯은 영내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무슬림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특히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은 친이란 무장단체들이 주도한 무자비한 인종청소와 학살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수니파 왕정 국가들에게 근본적인 공포를 각인시켰다. 수많은 동족이 도살당하는 묵시록적인 풍경을 목격한 걸프 연안의 지도자들은 텔아비브의 미사일보다 테헤란의 시아파 팽창주의가 자신들의 권력과 생존을 위협하는 훨씬 더 임박한 재앙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자각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획득한 가장 강력한 전략적 무기는 미국이 제공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란의 대리군들이 아랍 세계에 심어놓은 뼈저린 공포 그 자체가 되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정학적으로 고립시키려 했지만 도리어 수니파 아랍 국가들을 이스라엘의 방어막 안으로 밀어넣는 거대한 자충수를 두었다. 2026년 현재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의 군사정보 공유 체계와 방공망 통합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예멘에서 발사된 드론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요르단의 영공에 진입하기도 전에 아랍 국가들의 레이더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스라엘 군사기지로 전송되고 합동, 요격 작전이 펼쳐지는 것이 새로운 중동의 군사적 현실이다. 테헤란의 지도자들이 자만했던 대리전 전략은 결국 철천지원수였던 아랍과 이스라엘을 하나의 굳건한 반이란 안보 동맹으로 결속시키는 최악의 악몽을 잉태한 것이다. 이제 이란이 심어놓은 거대한 무장 군벌의 촉수들이 차례로 잘려나가면서 중동 전역에는 다루기 힘든 거대한 힘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백은 평화나 재건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의 정상적인 통치 기능이 철저히 마비되고 폭력과 억압만이 지배했던 폐허 위에서 이란의 군사적 자금줄이라는 생명줄이 끊어진 잔당들은 통제력을 상실했다. 이들은 각 지역의 마약 밀매와 무기 밀수 이권에 탐욕스럽게 집착하는 거대 범죄 신디케이트로 변질되며 영내 치안을 또 다른 차원의 심연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이란이 주변국에 수출했던 것은 혁명의 위대한 숭고함이 아니라 철저한 국가 붕괴의 매뉴얼이었으며 그들이 자랑하던 대리전 네트워크가 붕괴된 자리에는 치유하기 힘든 깊은 증오의 상흔과 무정부 상태의 잿더미만이 화석처럼 남겨졌다. 2026년 테헤란의 거리는 외부의 융단 폭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내부의 절망과 분노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혁명수비대가 중동 전역에 흩뿌린 천문학적인 군사 자금은 정확히 이란 자국민들의 피와 땀을 가혹하게 착취한 결과물이었다. 60%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한 리알화의 가치는 시리아와 예멘의 폐허를 유지하기 위해 이란의 평범한 가정들이 치러야 했던 잔혹한 청구서였다. 가자도 레바논도 아니다. 내 목숨은 오직 조국 이란을 위해 바치겠다는 시위대의 피 맺힌 절규는 단순한 반정부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종교적 팽창주의라는 이념적 망상에 사로잡혀 자국의 미래를 잿더미로 만든 신정체제를 향한 민중의 사망 선고였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태어난 이란의 젊은 세대에게 맹목적인 반서방 이념과 제국주의적 군사 팽창은 굶주림을 가리는 허울 좋은 포장지에 불과했다. 그들은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병력에게 쥐어줄 첨단 미사일을 생산하느라 정작 자신들의 일자리와 평범한 일상이 철저히 파괴되는 모순을 더 이상 견디지 않았다. 경제적 파탄은 곧장 국가의 인구 통계학적 기반마저 무너뜨렸다. 만성적인 빈곤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고 이란의 출산율은 대체 수준 이하로 곤두박질치며 국가의 소멸을 재촉했다. 가장 뛰어나고 지적인 엘리트 청년들은 조국을 등지고 해외로 탈출하는 대규모 두뇌 유출 사태를 일으켰다. 밖으로는 4개의 아랍 수도를 통제한다고 위세를 떨쳤지만 안으로는 생명력을 잃고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기형적인 제국의 민낯이 완전히 폭로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군이 혁명 수비대의 지하 지휘소를 타격하기 직전 이미 이란의 서른한 계주 전역에서는 독재 정권을 향한 대규모 민중 봉기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다. 비밀 경찰의 억압과 고문으로 간신히 유지되던 공포 정치의 둑이 경제적 완전 붕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최고 지도부의 최후를 앞당긴 것은 외부의 압도적인 군사적 타격만이 아니었다. 수뇌부를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자국민들이 도리어 정권의 붕괴를 간절히 열망하며 거리를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킨 내부의 완전한 진공 상태가 외세의 치명적인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테헤란의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거액을 들여 무장시킨 외국의 용병들이 조국을 지켜줄 것이라 맹신했지만 정작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은 권력자들에게 모든 것을 수탈당한 이란의 평범하고 굶주린 시민들이었다. 역사는 2026년의 이 핏빛 결말을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피로스의 승리로 기록할 것이다. 이란은 베이루트,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사나라는 거점 도시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중동의 지배자가 되려는 팽창의 꿈을 꾸었지만 그 대가로 스스로의 영토를 철저히 고립된 감옥이자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중동 전역에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종파 간의 끔찍한 사륙전과 민병대의 광기는 수세기가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깊은 흉터를 남겼다. 그러나 그 잔혹한 지정학적 폭주극의 가장 쓰라린 청구서는 결국 테헤란 자신이 지불하게 되었다. 남의 나라 사회의 결속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며 패권을 추구했던 늙은 제국은 이제 자국민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외부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철저하게 해체되고 있다. 그림자 뒤에 비겁하게 숨어 타인의 피로 권력을 유지하던 대리전의 시대는 마침내 끝났다. 그리고 그 맹신이 낳은 거대한 불길은 결국 그것을 처음 시작한 자들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며 영원하고도 잔혹한 심판의 마침표를 찍고 있다.